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LG화학과 GS칼텍스 등 석유화학업체 8곳이 향후 5년간 14조 5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설비를 증설해 1,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공장 부지와 전력시설 확보 등 인프라 확충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경동나비안의 일부 온수매트에 유해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동나비에는 올해 10월 4일부터 19일까지 출고된 온수매트 제품 7,700여 개에 대한 자발적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2021년 중순부터 인도될 예정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 들어 124억 달러 규모의 선박을 수주하면서 올해 수주 목표치의 94%를 달성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고요. 거기에 12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가 들어온 가운데 주말 새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에 부과키로 했던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는 소식인데요. 지난주 부진했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과 함께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화학 업종에 대한 탄력도 보여줬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연말 시장 기대하는 산타 랠리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아직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녹록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7% 상승한 2131.93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대부분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3% 넘게 탄력을 보여주면서 43,250원에 SK하이닉스 역시 1% 넘는 상승으로 7만 원대를 회복합니다. 코스닥 지수 확인하시죠. 전일 대비 1.97% 상승한 709.46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역시나 오늘장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신라젠 역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77,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네, 20개월 가까이 거의 매일 보다가 이렇게 일주일을 안 보니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은혜 씨가 돌아오니까 컨디션이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반갑고요. 대표님과 오늘장 정말 정석투자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1교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 새 있었던 이런 호재성 뉴스에 의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시원스럽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시황 분석과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먼저 오늘 시황에 대해서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시황에 대해서는 먼저 평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다시 입체적으로 제가 부가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평면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가 워낙 좋았잖아요. 일단 미국 선물 좋았고요. 중국 증시 급등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은 상태에서 수급까지 좋았습니다.
수급도 뭐 외국인 기관 순매수 나오니까 당연히 초강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더불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제 급등을 했죠. 코스닥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일종의 그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독립 변수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종속 변수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연동하는 시장이죠. 왜? 메이저는 아니거든요. 본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작년이라든가 올해 제약바이오 대형주 급등 때문에 그나마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더 좋긴 했는데 그래봤자 거시적인 트렌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코스피가 주저앉는데 코스닥 혼자서 계속 상승하고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런 적이 한 번 있긴 해요. 그게 바로 이제 99년도 장세였었는데 2000년 그 초반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었고 그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죠. 왜? 코스닥이 1997년에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한번 제대로 상승했던 게 그때 99년도 장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98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98년 가을에 99년도에 코스닥이 움직이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죠, 제가.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99년도에는 코스피가 일치한 적이 없었어요. 덕분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뭐 코스닥은 현재 뭐 시황을 논하기엔 좀 의미가 없고 역시 코스피를 봐야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 해외 증시 좋았으니까 심리 살아났죠. 또 외국인 기관 매수하니까 수급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아주 평면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제가 분석한 입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코스피에 대해서 수정지수로 계산해 보니까 10에서 15포인트 거품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0에서 15포인트. 그리고 분석 이론상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수정지수가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일부 공개한 곳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제 노하우 절대 공개 안 하거든요. 끝까지는. 근데 오늘 아무리 계산해봐도 최소 10포인트, 많으면 15포인트가 거품이에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고점 기준으로 내일 작게는 10, 많게는 15가 밀린다고 해도 전혀 놀랄 게 없다는 거죠.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수정지수 얘기했을 때 그 다음날 그 수정지수 수준까지 밀린 거를 한두 번 보신 게 아닐 겁니다. 다시 갈 땐 가더라도 일단 밀렸다 갔다는 거죠. 제가 매일같이 수정지수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방송한 거 녹화를 한번 보세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떤 데 10일에 한 번 정도 얘기하거든요. 오늘은 수정지수상으로 5에서 10 정도 거품입니다. 오늘은 10 정도예요. 심할 때는 30포인트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10에서 15포인트가 거품이었다. 이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분석 이론상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서 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건 제가 방송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저는 정상적일 때 고점 저점, 비정상적일 때 고점 저점을 별도로 분석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개념조차 없잖아요. 없어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정상, 비정상 이런 걸 나눌 생각도 못해요. 아예 몰라요. 그리고 고점 저점에 대해서 예측을 전혀 시도를 안 하죠. 근데 저는 항상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정상으로 가든 비정상으로 가든 계산해봐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 오를 때 고점보다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고점이 더 높죠.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저점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저점보다 비정상적인 저점이 더 낮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 비정상적인 고점까지 감안해도 임계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정상적인 고점 같으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비정상적인 고점까지 이미 왔어요. 오늘 고점 지대가 거의 그래요.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저를 6개월, 1년 보셨던 분들 아시죠? 굉장히
치밀하게 어떤 그 분석 기준이 있어요, 제가요. 어떤 때 적중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알파고 같다고. 왜냐? 저는 비정상 흐름만 아니면 제 나름대로, 제 기준대로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적중합니다.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컨디션 좋을 때 코스피 지수를 1포인트 이내로 고점 저점을 찍어버립니다. 1포인트. 상상이 갑니까? 지수가 2000포인트가 넘는데. 그러니까 수식이 있다는 거죠. 제 나름대로 공식이 있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게 코스피고요. 일단 코스닥도 이제 맛배기를 한번 봐야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선이 21선 돌파한 이후로 나름대로 추세 좋고요. 이번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5일선이 21선 힘겹게 돌파했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또 뭐 거의 또 뭐 근처까지 오고 상대적으로는 최근에 좀 약했어요. 왜 그러냐? 상대적으로 양시장의 대형주 중에서는 어쨌든 코스닥 쪽이 더 나았었거든요. 코스피 쪽의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 그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제가 얘기했었죠. 오늘 10에서 15포인트 정도 거품이라고. 오늘 고점이 2136포인트입니다. 2136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고점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이 라인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고점의 한계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더 갔어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0.71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0.71. 1포인트가 안 돼요. 이게 코스피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닥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거보다 낮게 끝났거든요. 다시 1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이제 이해하시고 응용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공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정지수에서 10에서 15포인트 거품이 난 거, 이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 이론상 임계점에 도달했다. 무슨 얘기냐? 비정상 흐름에서의 고점까지 일단 나왔어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무조건 뭐 비정상적 흐름에서 고점이 나왔으니까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비정상이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비정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어요. 반등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비정상이 해소가 되면 밀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일 이후에 그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딱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비정상이 지속되느냐? 비정상이 해소되느냐? 비정상이 지속되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반등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비정상이 해소가 되면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초저녁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다수를 상대로 예측을 해주고 전략을 짜줍니다. 다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 어떤 그 객관적인 분석을 해서 보편적인 전략을 주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오늘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다수가 아니라 단 한 명 내지는 딱 2명 정도한테만 전략을 짜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제가 고민해봤어요. 해봤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냐? 저 같으면 내일 한번 배팅합니다. 네, 강력하게. 뭐 손해보면 볼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비정상적인 흐름이 지속이 되면 반등이 더 나옵니다. 반등이 지속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정상이 해소가 되면 밀리거든요. 그 짧게 밀릴지 계속 밀릴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이쯤 되면 까짓거 손해볼 땐 보더라도 뭐 결과를 떠나서 과정사고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참고하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그래도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편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해야겠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야, 내가 한두 명한테 내가 조언한다 그러면 아마 나는 내일 한번 그냥 강력하게 배팅 한번 들어가겠다. 물론 손해볼 수도 있어요. 볼 때는 보더라도 기회인 건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미 지난주 초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차트 보실래요? 이때 그랬어요. 이상하네요.
9월 하순 흐름 같아요.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맞죠? 시청자분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러더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기어이. 지난 9월 흐름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어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초보자들, 그동안 손해 많이 보셨던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아주 일반적인 패턴으로 좀 한번, 매매를 해보시고요. 그동안 좀 벌었다. 나는 크게, 손실 난 것도 없다. 난 또 경력자다. 그런 분들은 까짓 거 내일 한번, 접근해봐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익을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 그게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래쪽 보시면요. 뭐가 있죠? 바로 거래량이 있죠? 자, 6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2017년에 지수가 그렇게 좋을 때도 6일 연속 양봉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2018년 분명히 하락세입니다. 지금 반등 나온다고 하지만 고점에서 엄청 밀린 상태죠. 6일 연속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상으로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작년에 그 좋은 장에서도 없었던 6일 연속 양봉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대세 상승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사실 절대로란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대세 상승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대세 상승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대세 상승할 장세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 높으면 이쯤, 낮으면 여기서 지지가 돼야 돼요. 고점에서 600포인트가 빠지는 대세 상승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다 그러지만 최근에 대략 거의 10개월 정도죠. 1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잡으면 10개월 정도 여전히 개인 매수, 외국인 플러스 기관 매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정말로 강한 장세 같고 대세상 갈 것 같으면 이 라인에서 멈추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높으면 여기, 낮으면 여기입니다. 이 아래쪽 동그라미까지 내려오질 않는다고요. 이미 끝난 장세예요. 그 다음에 수급을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1월 30일자부터 보세요. 1월 29일이 고점이었거든요. 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한번 보시라고요. 수급상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대세 상승이 된다 그러면 개인이 외국인하고 기관 물량을 뺏은 거거든요. 그래서 간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개인 투자자는 프랑크톤이에요. 개인이 어떻게 외국인하고 기관을 이깁니까? 일단 제가 가격 논리로 본 거예요. 600포인트 빠진 상태에서 무슨 대세 상승을 논하냐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최소 1년, 많으면 2년에 걸쳐서 그랬다. 그럼 이해를 해요. 단계에 빠진 거거든요. 몇 개월 만에 빠진 거예요, 이게요. 지난 5월 초반에 2,500이었잖아요.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항상 그러죠. 자, 여기까지 내려왔다 좀 올라가면 어때요? 대세상승 유지된다. 또 여기까지 내려왔다 또 올라가면 또 어때요? 또 대세상승이래. 또 여기서 내려왔다 또 올라가면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조정받고 올라가는 것처럼 반대로 아무리 약세장이라 그래도 반등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밀리다가 반등만 나오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2018년에 저보다 더 시황 예측 적중한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2월 초에 대세 하락 선언하고 2,500선에서도 2,000 깨진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요. 말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런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대세 상승은 없어요. 반등이 얼마나 되느냐 마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가격 논리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수급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그동안 고점에서 몰렸던 분들 최대한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오늘 아주 솔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남자답게 전달했습니다. 틀릴 땐 틀리더라도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수정지수 10에서 15포인트 거품이 있고요. 어쨌든 분석 이론상 임계점은 도달했다. 그것도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 구간.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비정상 유지되면 더 갈 겁니다. 하지만 해소가 되면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자고 돈을 벌었던 분들은 내일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초보자나 이제 돈을 잃었던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달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수정지수를 통해서 더욱더 좀 오롯이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0에서 15%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좀 거품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좀 기본으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과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현재 이런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말 좀 분석적으로 많이 짚어주신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주요로 보셨던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많은 좀 탄력이 보였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LS하고 남선 알루미늄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LS와 남선 알미늄입니다. LS와 남선 알미늄 역시 오늘장에 상당한 탄력이고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학 과장님 두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L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하자. 이게 올라간 이유는 배당주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올라갔는데 배당주 저는 별로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고 워낙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정 주가로 16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 약간 더 올라가도 큰 불만은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 너무 억울할 정도로 빠졌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해 달라. 그리고 배당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주 투자를 안 하는 게 정석이에요. 안 하는 게. 왜? 미국처럼 그렇게 배당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요. 배당 1% 받으면 뭐합니까? 주가 3% 파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배당주라고 하는 것은 투자로서 수익이 나면서 배당을 받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죠. 배당만 받으면 뭐 할 건데요. 주가가 빠지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질 배당을 안 하기 때문에 배당주니 뭐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겠고요.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는 매도 조정시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인데 왜 그러냐? 이게 미중 무역 협상 관련돼 갖고 철강 금속이 이제 좋았는데 잡주성 종목이거든요. 그 틈바구니에서 이제 약간 두더지처럼 튀어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잡으셨던 분들은 최근에 대부분 다 수익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던지고 우량한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욕심을 자제하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LS에 대해서는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기록했던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매도 후에 가격이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재매수에 대한 의견과 함께 하지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인 LS와 남선 알미늄까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교시 시황 분석로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2교시는요, 투자학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연말이기도 해서 이제 또 내년에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연말에 또 학 과장님의 이런 교육적인 내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2교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2교시 내용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제가 항상 전달하는 내용이지만, 10시 방송이 7월 31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전 9시에 하다가 10시로 개편된 게 7월 31일이니까, 여러분들이 7월 31일 이후에 월화 내용은 VOD로 찾아보세요. 시리즈로 쫙 보면 그 자체가 교육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월요일은 정말 강의가 들어가 있고, 화요일은 각종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게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은 100% 제가 직접
노하우로 찾아낸 거고 제가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독창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정답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해요. 저한테 듣는 강의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주식을 배울 때 책도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그 강의를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배울 때가 있어야죠. 그 당시에. 30년 전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HS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강의해 주죠. 왜 그걸 활용을 안 하세요? 활용하시고 실전에 잘 응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술적 분석, 이동평균선 2에서 이제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60일선,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기 상승과 하락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냐? 지수가 60일선을 돌파하면 중기 상승의 시작. 반대로 지수가 60일선을 이탈하면 중기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기 투자의 1차 매수와 매도 기준이 되는 겁니다. 1차 매수와 매도의 기준. 자, 그러면 차트로 설명드려야지 좀 더 현실적이겠죠?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파란색이 61선이거든요. 파란색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자면은 뭐 굳이 설명드리자면 그거예요. 보통 이제 여기서 61선 한번 돌파했잖아요. 120선 돌파하고. 그러니까 1,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일반적으로. 그럼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반대죠. 반대. 무슨 얘기냐? 61선 깨고 120선 깨고 역시 1, 2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뭐냐면 지수가 대략 한 2년 정도 쭉 올라가거나 2년 정도 쭉 내려가면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그래서 61선 돌파하면 절반 매수, 120선 돌파하면 또 절반 매수, 그리고 1, 2년 쫙 가요. 반대로 61선 깨면 절반 매도, 120선 깨면 또 절반 매도 이러면 되는데 지수가 한 2년 정도, 최소 1년에 2년 정도 쭉 가거나 쭉 내려가면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찌글찌글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드린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바로 추세 판단의 기준. 어떻게 한다? 그거잖아요. 60일이 121선 이탈할 때 하락 추세로 보자. 반대로 돌파할 때 상승 추세로 보자. 그럼 이걸 두 가지를 믹스하면 되겠죠. 두 가지를 다 믹스하면 돼요. 사실 제가 지금 강의해드린 내용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10년 전 버전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교환을 만들었던 거 그냥 지금 올리고 하는 거고요. 제가 장중에 얘기하는 것들이 최신 버전이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믹스했을 때 완벽하죠. 뭐가 완벽하냐? 자, 들어보실래요? 자, 61선이 여기서 깨졌는데 120선 안 깨졌어요. 작년, 그러니까 여름이었죠. 근데 가을에는 어때요? 61선 깨지고 120선까지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마지막으로 나와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 3월에 결국은 61선이 120선 이탈했잖아요. 확실하죠. 확실하게 이탈했죠. 그래가지고 사실 얼추 비슷해요. 이 두 가지를 응용하는 거하고 저 추세 판단하는 거하고. 근데 두 가지를 이제 응용하는 걸 왜 제가 이제 강조를 요즘 별로 안 하냐면 장이 막 1년 동안 계속 혼조 쓰인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추세 판단까지 보면 완벽해지죠. 아주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60이라고 120선 이탈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올해 3월이죠. 121선이 61선이 120선 깼습니다. 이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 바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또 운이 좋았던 게 3월, 4월에 북한 호재로 지수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샘플러스 무료 방송을 통해서 4월 20일 일요일 밤에 제가 얘기해드렸습니다. 증거까지 다 있어요. 4월 22일 일요일 밤 무료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5월 1주차부터 반등 고점 찍고 내려갈 겁니다 그랬어요. 그게 5월 2일. 하루도 안 틀렸어요. 정확하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자, 일단 왼쪽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60을 120을 이탈했죠? 그 다음에 이 푸른색 있잖아요. 하늘색. 여기서 완전히 61선이 120선 깼어요. 그리고 나서
운 좋게도 딱 네오박스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요. 보세요. 여기서 크로스가 됐습니다. 이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페이스를 이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기회를 안 줬어요. 기회가 언제 왔냐? 여기서 천신만고 끝에 온 거예요, 9월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마지막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9월 말에. 결국 그렇게 좀 됐잖아요. 근데 그나마 9월 말에 이 빠져나올 기회를 줬으니 망정이지 안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사실 코스닥을 했던 분들은 절반의 운이라고 봐야죠. 왜? 일단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추세되고 나서 할멈없이 빠졌거든요. 빠져나올 기회가 없었어요. 그나마 여기서 진짜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9월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진짜 절호의 찬스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 다시 대폭락 나오지 않았습니까? 코스피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네오박스 구간 있잖아요. 3, 4월에 북한 교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하늘이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갑자기 4월 20일 날 무료 방송한다고 다 모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월 첫날부터 빠질 거다 그랬어요. 그날이 받는 고점이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 현재까지 한 번도 그 지수로 뚫은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2,500선까지 갔거든요. 다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자,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어마켓 랠리의 기준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락 추세에서 베어마켓 랠리의 기준이 된다. 무슨 얘기냐?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약세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바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역시 코스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3월에 여기서 하락 추세 전환됐죠?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61선 뚫어주는 게 이게 다 베어마켓 랠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소 61선, 최고는 121선입니다. 그러니까 61선 뚫어주는 것은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일단 1차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요. 120선 뚫어주면 최고입니다. 기회죠. 예. 파생 같은 경우 매도할 절대 찬스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때 이 구간이었습니다. 61선 뚫어주고 120선까지 확실하게 뚫어줬어요. 그러니까 5월 초에 절호의 찬스였다는 거죠.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료 방송을 한 거예요. 무조건 들어오라고. 그 다음에 가을에도 어때요? 자, 이때도 61선 한번 뚫어주고 어떻습니까? 이때 61선 한번 뚫어줬죠? 61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120선 뚫지는 않았지만 거의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0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선은 중기 투자의 2차 매수와 매도 기준.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설명했죠. 1차는 61선 돌파할 때 매수하고 2차는 120선 돌파할 때 매수한다. 하락할 때는 반대로 한다. 그거고요. 241선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뭐냐? 장기 대세 상승 하락의 기준이 됩니다. 장기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하늘색 라인 있죠, 하늘색. 예, 하늘색 라인. 이게 바로 241선입니다, 이게. 이건 장기 대세 상승 하락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더 넓게 볼까요? 보면은 상당히 혼조 구간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어때요? 막 찌글찌글했죠. 그러다가 2017년에 겁나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탁 이탈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차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못 보냐고요. 거기서 이탈해서 도대체 몇 포인트가 빠졌냐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2300이 넘거든요. 이게 지금 241선이. 2300이 넘어요. 근데 120선에서 300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더 이상 뭘 따지냐고요. 더 이상. 자, 그리고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2007년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보여드릴게요. 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2003년입니다. 이때 이 연두색 그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했죠. 보이시죠? 네, 여기 돌파했어요. 연두색이.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까지 쫙 갔잖아요. 네, 겁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딱 꺾였어요. 그러더니 241선 깨지고 나서 바닥이었나요? 아니죠. 여기까지 빠졌어요. 여기까지 빠졌다고요. 무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2009년에 힘겹게 올라간 다음에 한동안 엄청난 혼조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드디어 또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역시 대세하락의 근거로 말씀드린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82선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 초장기 추세 판단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 흐름의 지표입니다. 지금 어떤 색깔이냐? 갈색이에요. 이거예요. 이미 한참 전에 깨졌죠. 이미. 정말 초장기적으로 경제 흐름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481선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데드크로스가 계속 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데드크로스. 무슨 얘기냐? 5일선, 21선 돌파하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언제든지 나와요. 이거는. 5일선, 21선은. 근데 자 보세요. 왜 데드크로스인지. 자 21선이 61선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깼죠. 60일이 120일은 여기서 이미 깼 거고요. 그 다음에 120일이 241도 여기서 깼어요. 맞죠? 네, 깼어요. 이제 남은 게 뭐죠? 이거예요. 남은 거 이거 하나예요. 241이 480을 깨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241선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장기적인 대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차트 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 이건 얘기 안 하냐고요. 241선이 완전히 깨졌는데. 그리고 깨지고 나서 지금 살짝 깨졌나요? 아니잖아요. 2000포인트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300포인트가 깨진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름에 그렇게 말한 그 전문가들도 많을 겁니다. 여기서 바닥 가능성이 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나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때 여름에 바닥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전문가들이 절대로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다만 그분들은 차트만 본 거고 저는 차트가 아닌 시장의 외적인 요소를 본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게 저와 그분들의 차이예요. 딴 거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항상 적중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분들이 맞을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는 교육적인 측면이니까 배우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어쨌든 좀 강의가 길어졌는데 종목 상담은 아주 짧게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교시 투자학기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좀 배워봤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현재 시장 안에서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의 흐름을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다양한 각도 속에서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또 대표님께서 함께 도와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저희 2교시 코너를 통해서 늘 항상 좀 다시 보기를 활용을 하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5387님의 질문이고요. 경동나비엔을 매수가 36,500원의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오늘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소식들이 나왔었던 경동나비엔인데요. 오늘 경동나비엔은 3.63% 상승한 45,6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A학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황을 고려한 예측 매수를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왜? 평가 이기니까 그렇다 이거고요. 차트 부재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설명할 건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신 거요. 아주 잘하신 거죠. 그때 제가 10월 하순이 일단은 하락 지지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딱 예측 매수한 거죠. 왜 예측 매수냐? 반등을 확인 안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측 매수예요. 반등 확인하고 들어간 건 확인 매수거든요. 어쨌든 이분은 시황을 잘 참고해서 예측 매수 하셨고 또 성공했기 때문에 A 약점이고요. 이쯤에서 일단 정리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 속에서 A 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좀 재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실까요? 끝자리 3018님의 질문이고요. 형성그룹을 매수가 1,100원의 비중 10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형성그룹 오늘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 강과 마감이고요. 1,185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학 과장님 먼저 학점 확인해 볼까요? 네, B학점이고요. 그 경동나비엔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뭐 이 정도면 뭐 큰 무리가 없는 예측 매매로 판단이 되고요. 본전 매도 또는 플러스 20% 매도 관망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형성그룹은 비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목표 수익에 대해서는 2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8581님의 질문이고요. BH를 매수가 14,100원의 비중은 좀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 오늘장의 BH 종가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BH는요, 약보합 마감이네요. 15,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시약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평가 이긴 건 맞는데 안타까운 실점입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중기 보유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은 쉽게 던질 뿐이 아니란 결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0% 수익까지 났다가 거의 본전까지 왔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너무 욕심이 과한 거죠.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뭡니까? 허탈하잖아요, 지금. 시황을 보시면서 적당히 이렇게 좀 매도할 때 매도해주고 조절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BH에 이게 굉장한 우량주도 아니거든요. 그냥 중장기로 무조건 보유할 만한 종목은 못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적당하게 좀 시황 보시면서 좀 차익 실현도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BH에 대해서는 시약점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의 시황에 대해서 좀 참고를 같이 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본전 매도 또는 중기 보유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3020님의 질문이고요. 자, 오늘장 삼성전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3,357원의 비중 6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삼성전자는 3% 넘게 올라오면서 43,2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거의 매수가 근처인데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시약점이고요. 좀 어중간한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도 잘못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 중장기로 들어갈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손절 5%, 수익 10%, 5%. 그러니까 손절이든 수익이든 5%에서 그냥 끊어주시고 그냥 관망해달라.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차피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질문 주신 분뿐만이 아니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마이너스 5% 손절과 수익은 5%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할까요? 끝자리 9978님의 질문이고요. LG U+를 매수가 9,700원의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LG U+ 종가는요, 1.41% 상승한 77,9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LG U+는 어떻게 보실까요? B약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한 평가이니까,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초장기를 좀 원하거든요. 근데 전 초장기는 현재는 반대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 추세이면은 이런 어떤 그 절대가 추세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 대폭락이 오면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욕심내지 말고 일단 던지세요. 던졌다가 만약에 이거 가면 다른 거 잡으면 되고 여기 이 종목이 내려오면 또 다시 잡으면 되니까 욕심내지 말아달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는 현재 시대가 그리울 때가 올 거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네, LG U+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상당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즉시 매도입니다. 더 이상 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현재에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를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끝자리 1441님의 질문이고요. 에이스테크를 매수가 4,520원의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에이스테크 종가는요, 3% 가까이 빠지면서 4,025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에요. 손실권인데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비약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손절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에 관망하시고요. 이분은 매수가격 자체도 문제지만 손절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지만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가끔 저한테 아주 좋은 우량주를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20, 30이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저는 딱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종목 기업 내용 좋고요. 죽기 전에는 본전 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1년 뒤에 올지 5년 뒤에 올지 본전 올 주식이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끊어주고 밑에서 잡으시겠어요? 이건 본인이 선택하라 그래요. 사실 개별주라든가 잡주 같은 경우는 제가 가차없이 던지라고 해요. 그런데
저도 그걸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우량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고 기다리면 본전은 오는데 그때까지 사람이 지쳐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요, 이 주식 워낙 좋은 회사고 좋은 기업이니까 나는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나는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주식을 팔을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너무 손실이 커져서 마이너스 50, 70 돼버리면요. 개별제 눈이 가서 슬금슬금 팔아갖고 넘어가 버려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손절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에이스테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수가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드리면서 본전에 대해서는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정말 결전의 그날 주말 동안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외신들을 보면은 이 주말 동안 있었던 이 G20 회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네, CNBC 기사부터 보면서 주말 동안의 뉴스를 좀 정리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over. The US-China trade war is still on despite 90-day tariff ceasefire, experts say. 네, 전문가들은요, 이 90일간의 이런 휴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지금 중국과의 이런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직도 위태위태한 다양한 이슈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90일은 좀 짧은 기간이다라는 것이 외신 쪽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앞으로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하지 못한다면 전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그닥 돈독하지 않은 데다가 협상 의제에 민감한 요소도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이 밝힌 협상 의제와 기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신호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도요, 중국이 내놓은 성명서에는 미국의 성명서와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측은 90일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당초 계획대로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고위급 협상이 종료되는 3월 1일 이르면은 이 전에도 좀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중국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만큼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비관세 장벽 그리고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 중국 경제 구조를 다루는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좀 힘든 사안이다라는 것이 그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중국과 지금 미국이 이 미국차에 대한 관세 40%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낮추거나 혹은 철폐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동의했다라는 이야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사실 이 하루 만에 이 시진핑과의 이런 관세에 대한 유예 부분을 말한 이후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진전된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 제조사들이 향후 2년 내에 미국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이 중국에 대해서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가혹하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정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중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오늘 같은 상황 이제 아시아 증시에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것이 외신 쪽의 지배적인 이야기고요. 네, 안도감의 급등세를 나타냈다라고 higher라는 단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2.57% 상승해서 2654.80에 맞췄고요. 선전종합지수도 3.27% 높아져서 1381.55에 맞췄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좀 일말의 진전을 이뤘다라는 소식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달 30일, 현지 시각이죠. 94세를 일기로 별세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5일, 뉴욕 증시 하루 휴장합니다. 11년 만에 국장이고요.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이 돼서 또 3일 월요일장에는 잠시 오전 거래를 중단하고 1분 동안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별도로 거래소를 운영하는데요. 하루 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것이 전통적인 관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실 유가 관련 소식인데요. 카타르가 내년 1월 1일부로 오펙을 탈퇴하겠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서 국제유가도 5%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또 이렇게 감산 소식과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소식으로 오늘 급등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카타르는요, 천연가스 생산에 집중하려고 한다.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또 추이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국제 원유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은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년 멤버죠. 오펙의 큰 위치를 차지했던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주목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상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주말 새 있었던 소식들에 대해서 다양한 외신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과 그리고 내일 전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장님, 지금 야간 선물 같은 경우 거의 보합권 움직임이기도 한데요. 미국 시장 쪽에서는 선물이 지금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선물이지만 굉장히 세게 움직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나라 보합이잖아요. 자,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일장 좀 간단합니다. 예측은 비정상의 한계 도달이에요. 비정상적 흐름에서도 임계점에 왔어요. 이건 일단은 분석은 그래요. 결과적으로 더 가든 말든 일단 제 분석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종가 기준으로 2145가 넘어가느냐, 2125가 깨지느냐, 이것만 보세요. 장중이 아닙니다. 종가 기준 그걸 보시면서 좀 더 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려갈 수 있겠다, 이걸 판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 제가 추가 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나스닥은 대세 하락 저는 확인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락합니다. 다우존스는 이제 확인 과정에 있다. 확인 과정. 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갭상승으로 아주 세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측은 비정상의 한계를 좀 도달한 상황이고 종가 기준으로 2145선과 2125선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셔라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학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